여러분, 올 한 해 건강관리는 잘 하셨나요? 혹시 지난 2년 동안 확진자가 되진 않으셨겠죠? 그동안 꾸준히 홈트를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헬스장 나가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피트니스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홈트의 대명사가 된 펠로톤과 헬스장 체인의 대표주자 플래닛 피트니스. 최근 주가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두 회사를 통해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건강과 웰빙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건강과 운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기준 글로벌 피트니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967억 달러, 2025년까지 연평균 7.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 거대한 시장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는 거죠. 지난해 미국의 헬스장 체육관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은 회사가 이제는 너무도 유명해진 펠로톤입니다. 집에서 강사의 수업 영상을 보면서 실내 자전거나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죠. 펠로톤 한다가 곧 집에서 운동한다는 의미로 통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2020년 한 해 주가가 무려 434%나 상승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였죠. 그런데 올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1년 1월 정점을 찍었던 펠로톤의 주가가 지금까지 65% 이상 하락한 것인데요. 특히 지난 11월 4일, 올해 7월에서 9월까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월가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세는 6%를 기록했지만 1년 전 7천만 달러 가까이 순이익을 냈던 회사가 이번에는 순손실이 3억 7,600만 달러, 하나로 4,457억 원이 넘습니다. 이날 펠로톤 경영진들은 3개월 전 연매출 54억 달러를 예상했었는데 최소 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2,170억 원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고 2022년 연간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회원 이탈률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최대 4억 7,500만 달러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발표에 주가는 발표 당일 25%, 다음날 35%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한 미국의 헬스장 체인 플래닛 피트니스는 180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에서만 2,000개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헬스장의 대표주자죠. 2021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6.4% 증가한 1억 5,4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30억 원으로 월가 전망치보다 13.6%나 높았죠. 펠로톤과는 정반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0만 달러 순손실을 냈지만 올해는 1,860만 달러 순이익을 냈습니다. 게다가 2021년 들어 매달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현재 1,5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코로나 이전 최고치였던 1,550만 명에 거의 다다랐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 다음날 플래닛 피트니스 주가는 15.9%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상반된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 차트를 보고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마치 거울에 비춘 것 같다고 평가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위기로만 봐서는 집에서 편하게 운동하려는 사람들보단 헬스장이나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이게 억눌렸던 수요가 터져 나오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도 지속될 트렌드인지 펠로톤과 플래닛 피트니스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 경험의 핵심은 집에 있으면서도 마치 헬스클럽에서 스피닝 수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혼자 고독하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신나는 음악과 함께 강사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경쟁하며 페달을 돌리는 거죠. 운동기구만큼이나 중요한 게 강사들의 수업 영상입니다. 매일 최대 14개의 수업이 생중계되고 5,000개 이상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운동기구와 콘텐츠,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수직 통합되어 있다는 면에서 피트니스계의 애플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사면 모니터를 통해 수업에 접속할 멤버십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게 월 39달러입니다.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를 거의 2,000달러 주고 이미 구입한 입장에선 이걸 제대로 쓰기 위해 한 달 39달러 정도 추가로 내는 건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물론 자전거 없이 앱으로 수업 영상만 구독할 수 있는 월 13달러 멤버십도 있는데요. 다른 가정용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수업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심박수 연동이나 강사와의 상호작용 등 펠로톤 고유의 경험은 느낄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콘텐츠를 구독해야 하고 자전거가 없더라도 구독을 하다 보면 자전거를 사고 싶게 만드는 게 펠로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다른 선택이 없었지만 점점 일상이 회복되면서 이 운동기구가 비싸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펠로톤 실내 자전거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1,895달러, 우리 돈으로 220만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실내 자전거 가격이 2, 30만 원 가량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비싸죠. 워낙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이 돈을 내고 과연 내가 열심히 할까 싶은 사람들은 주춤하게 된다는 거죠.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산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처럼 수요가 급등할 이벤트가 또 있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펠로톤도 수요가 줄어드는 걸 인지하고 지난 8월부터 자전거 가격을 400달러 할인한 1,495달러, 약 175만 원에 팔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회사의 기대만큼 팔리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펠로톤처럼 실내 운동기구와 구독 콘텐츠를 붙여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회사들이 늘어난 것이죠. 예를 들면 비치바디라는 회사는 실내 자전거 제조회사 마이엑스 피트니스를 인수하고 펠로톤의 인기 강사를 영입해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룰루레몬이 인수한 미러나 집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토날, 실내용 로잉머신 하이드로 등이 펠로톤과 유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가진 대기업들도 등판하고 있는데요. 애플워치를 앞세운 애플이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를 출시했고 구글이 인수한 핏빗도 핏빗 프리미엄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쟁자들에게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신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겁니다. 펠로톤이 최근 로잉머신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조기업이 아닌 이상 하드웨어를 개발한다는 건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이자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헬스장 체인으로 꼽히죠. 코로나 기간 피트니스 업계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골드짐, 24아워 피트니스 등 미국의 유명 헬스클럽 체인들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플래닛 피트니스는 이 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이 미전역에 2,193개인데 올해만 지점을 최대 120개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플래닛 피트니스 특유의 전략 덕분인데요. 미국인의 80%는 헬스장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죠. 크로스핏 체육관, 요가 스튜디오, 스피닝 수업 등 고급스러운 부티크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왔기 때문인데요. 돈 내고 운동하는 게 좀 유별난 피트니스 광들의 문화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장도 고급화 경쟁입니다. 비싼 기구를 들여놓고 다양한 GX 수업을 마련하는가 하면 주스바, 태닝 기계, 스파까지 비치한 곳도 많다고 하죠. 다른 헬스장이 20%에 한정된 헬스 인구를 놓고 회원을 뺏고 빼앗기는 경쟁을 하고 있을 때 플래닛 피트니스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헬스장을 잘 찾지 않는 나머지 80%를 끌어들이자는 거죠. 조각 같은 몸을 만들려는 피트니스 마니아들이 아니라 건강관리를 하려는데 헬스장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평범한 사람들을 공략한 겁니다. 그래서 플래닛 피트니스는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다른 헬스장이 아니라 소파라고 말하곤 합니다. 플래닛 피트니스의 회원권 가격은 월 10달러, 전 지점을 이용하고 친구도 데려올 수 있는 블랙카드 회원권 가격도 월 23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파격적인 가격이죠. 대신 이 헬스장엔 GX 수업도 주스바도 없습니다.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러닝머신과 사이클 등 유산소 운동기구에 아주 기본적인 근력 운동기구만 비치했습니다. 초보들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플래닛 피트니스의 철학은 판단하지 않음입니다. 누가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함부로 가르치려 들거나 지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개인 트레이너를 두지 않아도 직원들을 부르면 기구 사용법을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게 했고요. 팔, 다리, 가슴 등 신체 부위별로 운동법을 가르쳐주는 30분 무료 수업도 있습니다.
어떤 기구를 얼마나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면 헬스장 한편에 마련된 익스프레스 존으로 가면 됩니다. 1부터 20까지 번호가 매겨진 운동기구들을 순서대로 하는 거죠. 벽에 달린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운동을 하고 빨간불일 때 숨을 고르고 다음 기구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회원들이 으스대며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무거운 바벨을 바닥에 내던지듯 내려놓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회원에겐 직원이 경보를 울려 주의를 주는 거죠. 게다가 헬스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한 달에 한 번 피자와 베이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먹으면서 즐겁게 운동하라는 의미죠. 이렇게 플래닛 피트니스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피트니스계의 맥도날드입니다. 미국 인구의 80%를 공략한다는 것은 앞으로 플래닛 피트니스가 매우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올해 순증한 회원 중 40%가 헬스장을 한 번도 안 가본 왕초보들이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헬스 인구가 늘어날수록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일 수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혼자 운동할 때보다 더 많은 자극을 받고 헬스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에서 플래닛 피트니스의 회원수가 급증한 것도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건강에 소홀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고 운동을 처음으로 우선순위로 두게 된 사람들에게 플래닛 피트니스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펠로톤의 시대가 갔다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펠로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특유의 커뮤니티입니다. 230만 명이 넘는 펠로톤 회원들은 아주 충성스럽기로 유명하거든요. 올해 3분기 기준 회원 유지율은 92%에 달합니다. 마치 홍보대사처럼 펠로톤을 사랑하는 이 회원들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즉 수업 콘텐츠 측면에서도 현재 펠로톤을 따라올 경쟁자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홈트 시장에서의 펠로톤의 지배력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펠로톤과 플래닛 피트니스가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펠로톤은 20%의 운동 마니아들을, 플래닛 피트니스는 운동을 하지 않던 나머지 8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편리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분명 예전만큼 헬스장을 자주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 회원권과 가정용 장비를 둘 다 보유하고 상황에 맞게 보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피트니스의 미래가 결국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통소매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옴니채널 경험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피트니스 산업이라 해서 다를 건 없다는 거죠. 즉 펠로톤 같은 홈트레이닝 회사의 수요는 지난해처럼 폭발적이진 않아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전통적인 헬스장, 체육관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는 곳만 살아남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로 피트니스 마니아들을 공략하는 홈트 회사 펠로톤, 초저가 전략으로 운동 초보들을 공략하는 헬스장 체인 플래닛 피트니스. 지난해와 올해 두 회사의 분위기가 180도 뒤바뀌다 보니 이들의 주가를 놓고 피트니스 산업의 미래를 점쳐보는 분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두 회사가 제공하는 경험이 완전히 다른 만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각자의 영역에서 피트니스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파트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유통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